은동교 학부모 OT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탔습니다. 은혜의 동산 기독교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고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아이들을 양육할 그런 귀한 책임을 맡았습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고 또 서로가 서로를 응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 위기의 때입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을 어디 내놓고 맡기기가 쉽지 않은 그런 때입니다. 이때 우리 아이들을 우리 학교에서 맡아서 정말 믿음으로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 눈물을 닦아줄 줄 아는 사람, 남의 아픔에 같이 공감해주고 손잡고 갈 수 있는 사람을 키워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AI가 사람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노동을 대신할 텐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울어주는 것은 오직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한번 멋지게 키워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선생님과 대화하는 것이 너무 좋고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행복해하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 꿈도 소망도 다 버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원 뺑뺑이 도는 그런 아이들 말고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자라가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는 그런 귀한 그릇들로 자라가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키워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없는 것이 많습니다. 일반 학교에 비해서 열악한 그런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갖지 못한 걸 갖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세상에 더 좋은 대우를 포기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젊음을 불태우는 너무 귀한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은혜의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한마음이 되어서 이 아이들을 키워간다면 앞으로 이 아이들이 주님 나라의 기둥이 되고 수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우리 그런 꿈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서로 격려하고 한마음 되어 달려가 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날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 오늘도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응답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은동을 더욱 귀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학생들이 정말 기쁨과 행복함으로 이 학교를 다니며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역사하여 주셔 긍휼한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대해 주시고 그 모든 가정이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학부모 OT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장을 맡은 이혁재입니다. 지금 시간은 우리 은동교회 철학 및 교육 과정에 대해서 특별히 2024학년도 주안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을 드리기 원합니다. 교육 철학하면 이미 은동교회 계속 재학한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은 많이 들었고 또 귀에 익숙한 그런 말들이지만 우리가 귀에 못이 박이도록 항상 신경 쓰고 해야 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여러분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은동교는 교회가 낳고 가정과 협력해서 통일조국과 세계를 무대로 삼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기독교 교육 공동체입니다. 이게 큰 모체인데요. 교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하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운영하면서 또 특별히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그런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가정과 협력합니다. 학부모님들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함께 어울려서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함께 연합을 이룬다. 또 통일된 조국을 바라본다. 그 나라의 또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육적 주제로 삼고 있고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계를 무대로 삼는다. 우리가 이곳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를 무대로 삼는 그런 포부와 비전을 가진 학생들로 성장하고 나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교육하고 훈련하기 원합니다. 세 가지 교육 철학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 선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사실 하나님 나라는 실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합니다. 이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투영되고 어떻게 이어져 갈 것인가를 훈련하고 교육하는 것이 전체 은동교 설립의 어떤 교육의 목적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되면 세상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요. 어디 가든 환영받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파급적인 효과가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또 목적을 가진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라 그럴까요? 생활 습관과 언어와 행동과 말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작은 공동체로서 학교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를 일반 학교와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일반 학교의 또 다른 학교가 아니고 어떤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그런 학교로서 세워졌습니다. 때문에 늘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그런 학교의 모든 교육을 한다 하는 것에 초점을 또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성을 지향합니다. 물론 신앙의 근거는 공동체지만 나뿐 아니라 우리라는 더 넓은 것을 바라보고 또 우리뿐 아니라 더 넓은 사회와 또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라는 교회의 네 번째 비전이 있는데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함께 교회, 가정, 학교가 유기적이고 공동체적인 연합을 도모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학교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 학부모들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학부모님들이 이곳에서 어떻게 아이들과 함께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신념과 또 확신이 있어야지만 이 학교가 진행되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학생들을 보내주는 것이 또 함께 유지하고 나가는 것이 협력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함께 협력해서 학교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교육과정을 우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 중등, 고등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만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 성장하신 것처럼 우리는 초등 과정을 통해서 중에서 고등까지 이어지고 또 넘어가서 훗날 또 진로와 또 진학에 초점을 두고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는 12년 후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졸업한 12명 학생들 가운데서 6명이 초등, 중등, 고등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참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함께 아이들과 함께 끝까지 누리는 꿈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교육적인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교육 목표를 세 가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이 있고 또 사람을 섬기는 교육이고 만물을 회복케 하는 교육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할 때 이곳에 와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한결같은 바람도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 하는 그런 바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또한 지혜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학습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 삶의 모든 것의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한 번 혹은 지속해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꿈을 이루는 것이 우리 교육 요소에 구석구석 들어 있습니다. 때문에 수련회나 또 매일 하는 말씀 묵상이나 어떤 특정한 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채플 예배뿐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섬기는 교육을 우리 교육 철학 가운데 또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웃을 섬기는 교육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런 심성, 성품을 가지고 나선다는 것을 의미하죠. 돕는 자로 쓰는 것을 쉽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돕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 또 학생들 또 학부모가 함께 성장하면서 가져야 할 두 번째라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만물을 회복하는 교육으로서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왜곡되고 잘못된 질서를 회복하고 그곳에서 창조 목적을 다시 한번 완성하는데 우리의 꿈이 있죠. 직업을 통해서 또 삶의 관계를 통해서 있는 곳에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더러 있는 자기의 모든 직업적이고 소명을 가지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이런 꿈을 가지고 있고요. 선생님들은 이를 위해서 꾸준히 연구를 하고 또 모범을 보이고 학생들을 이를 바라보고 또 나갈 것입니다. 학부모님들은 끊임없이 뒤에서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갈 것인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위해서 교훈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외치는 건데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다. 섬김의 사람은 돕는 것이다. 회복의 사람은 청직이다. 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것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시고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를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원하는 것은 전인적인 성장입니다. 전인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모든 것이 연합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만남을 선생님과의 만남, 또 학부모님과의 만남, 교회 이웃 어른들과의 만남, 또 학생들 스스로의 만남, 학생들끼리의 만남 등등을 통해서 전인적인 성장을 이룰 것에 대한 갖가지 장치와 교육적 요소를 놓고 교육을 하는데 올해도 그 일을 진행할 것입니다. 자, 이걸 위해서 좀 더 교육적 가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섬김의 사람으로서, 회복의 사람으로서 요소를 놓고 교육을 조정하고 교육 계획을 세울 때 각 과목 가운데 넣을 것입니다. 우리의 교육은 일반 교육 플러스 예배, 성경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이고 기독교 세계관적인 요소가 모든 과목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을 할 때조차도 어떻게 이것이 기독교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함께 바탕을 두고 활동할 것입니다. 수학 공부를 할 때도 수학에 들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는 마음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공부를 할 것입니다. 도구적인 것들뿐 아니라 모든 목적적인 과목들이 함께 이러한 교육과정의 특징을 가지고 할 것을 우리가 주장하고 또 계속 올해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과정별로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는 관인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통해서 사랑을 듬뿍 담아 온다면 또 초등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신앙 습관을 가지고 또 태도를 잘 조성할 것입니다. 중등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성, 사회성, 관계성에 대해서 훈련을 많이 하고 다듬어 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 고등 과정을 통해서 이 비전이 어떻게 세워지고 구체화되고
실제적으로 드러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할 뿐더러 학생들이 치열하게 공부하고 한 목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하고 도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뜻을 품고 마음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24학년도 연구 주제가 무엇인가 해마다 좀 다르게 잡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은동교회가 세워진 지 15주년입니다. 그래서 15주년 하면 어떤 걸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나라 나이로 15살 되면 사춘기에 들어서는 그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12살쯤 됐을 때 그때 12살이니까 지금 한 15살과 비교해도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갔다. 다시 말하면 지혜와 키가 성장했다. 성장의 균형이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갔다. 인격적으로 이렇게 함에 나서는 균형과 조화의 교육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가지 또 세부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학생과 함께 할 때 학생을 좀 더 존중하고 학생의 숨어 있는 이런 능력들, 특별히 영적 양육에 신경 써서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경외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하길 원합니다. 학년별 특색 사업이 좀 더 강화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못했던 각가지 과목별 또는 과정별에 있어서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못했던 것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특별히 학년별 특색 가운데 한 수년간 못했던 초등학교의 특기 체육인 수영이 이번에 다시금 일어날 것이고요. 그래서 5학년, 6학년이 다시금 될 것이고 작년에 또 시도해서 성공적으로 마친 중학교에 한 달여의 영어 특강 캠프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초등 과정을 잘 마치고 중등으로 좀 더 잘 진학되길 원하고요. 중등을 마친 학생들이 고등에 가서도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로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실 텐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작년 한 해도 12명 중에서 2명이 정시를 도전해서 다 좋은 결과를 얻었고요. 10명은 수시를 통해서 자기들이 또 기도하고 바라던 대로 진로 진학을 탐색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사와 함께하는 거, 교사 역량, 특별히 학급 경영과 학부모 상담 역량에 좀 더 초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적인 연구 모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15주년을 기념해서 교사를 위로하는 그러한 시간들도 더 삼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학부모와 함께하는 모임 가운데 작년에 좀 미진했던 학부모 간의 학반 모임, 또 학부모 참여할 수 있는 것들, 학교 운영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되고 특별히 올해는 좀 운동교를 사랑하는 아빠들의 모임, 흔히 말하는 은사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모임이 좀 더 결성돼서 아빠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운동교를 위해서 후원하고 또 지속적으로 협력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에 교회와 함께하는 여러 가지를 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소속된 교회와 협력을 도모할 뿐더러 인근 교회와도 연관 관계를 잘 갖기 원하고요. 또 그런 교회 협력들, 특별히 교육할 때라든지 기타 많은 활동 가운데 부모님들이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서 15주년 행사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감사 콘서트 작년에 한번 했지만 이것이 좀 더 확대되어서 잘 준비해가지고 우리 중등 고등에 함께 있는 오케스트라가 이곳에서 중심으로 해서 초등과 연합해가지고 감사 콘서트를 할 예정이고요. 또 초등과 연합하는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또 5월에 진행하기를 원하고요. 초중고가 좀 더 협력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우리 남양읍, 특별히 화성시와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기 원하고요. 이를 위해서 시의원이라든지 기타 정치하는 분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인근
대안학교들과 함께 협력해서 일들을 이루기 원하고요. 특별히 올해는 은동교 동문회가 구성되어서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공동체와 함께 우리 자매결연 맺은 학교가 현재 2군데가 외국에 있는데, 하나는 캄보디아 소망초등학교가 있고 또 하나는 포틀랜드에 있는 학교가 있는데, 그 외의 학교들과 어쨌든 이 학교들 포함한 그 외 학교들과 함께 온오프 방문 및 봉사 동역할 수 있는 길을 열도록 하겠고요. 작년에 중심이었던 중등교실은 리모델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 중, 고 교실이 제법 어디에 비교해도 뭐 부족함이 없도록 잘 준비가 되었거든요. 이런 개선 사업이 완료돼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2025년에는 저희가 속해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 연맹 한 70몇 개의 학교가 연합해 있는데 전국적인 단위입니다. 여기에 컨퍼런스를 주관하는 학교로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할 텐데 우리 학부모님들의 도움이 요청되기도 합니다. 이걸 위해서 후원해 주셔도 좋고 또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 컨퍼런스가 진행되어서 선생님들이 더 역량이 강화되고 새로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우리가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학년도 올 한 해도 우리의 꿈과 계획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마음을 품어봅니다. 그래서 앞서 나가시는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고요.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은동교가 도약하고 지속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의 협력과 기도 또 후원과 땀 흘림을 통해서 사명을 받은 선생님들이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연합하고 또 회복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등 부장교사 지영규입니다. 첫 번째로 중등과정의 경우 그 영혼의 자람이라고 해서 예배, 큐티, 반별 헌신 예배 등이 있고요. 성경 일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성경 일독을 좀 강조하고자 해요. 선생님들 사이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또 의견들이 있으셔서 최소한 신약 성경이라도 일독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시작하면 새학기 캠프가 있고요. 종교개혁 기념 축제도 있고 말씀 암송도 주 단위로 진행이 되고요. 특별히 1학기, 2학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성구 암송 다지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구를 좀 더 외울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양육 수업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환경교육이라고 해서 기후위기 교육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 시간에 그다음에 그 전에는 그 은혜동산 기독교학교 이사장 목사님이신 이규현 이사장님의 책인 복음의 기초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토의하거나 논의하는 식으로 양육을 진행했었고요. 소교리 문답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아이들의 학습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플래너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간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해서 아이가 스스로 그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분반 수업을 이어서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더욱이 이번에는 협동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수학이 좀 더 다른 형태의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끼리 혹은 교사와 아이들이 같이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모르는 부분들, 서로가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을 좀 알려주고 하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코칭 수업이라고 해서 교사와 아이가 계속해서 대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독해를 테스트하고 자기의 수준을 가늠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9학년 같은 경우에는 진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진로 수업을 통해서 아이가 자신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독서와 같은 경우에는 자율 독서와 로이 독서가 있고요. 선택으로 진행하시게 되고 기독교적인 생각이 좀 더 많이 이런 해석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로이 독서를 통해서 좀 더 한 권을 좀 더 깊게 보는 독서와 아니면 본인이 읽고 싶은 책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율 독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등과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부분이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감과 동시에 지리산 여행과 관련한
그것들을 기존에 해왔던 방식들을 이제 거의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서 올해부터는 다시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던 종주를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9학년은 종주, 그리고 7, 8학년은 둘레길 식으로 아이들이 이 지리산 여행을 통해서 굉장히 배우는 것들이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지리산 여행을 하지 않으면서 사실 좀 여러 가지 저희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못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다시 부활시키면서 이걸 통해서 아이들의 공동체성, 그리고 인내, 끈기 뭐 이런 것들을 좀 배우는 시간들을 가지려 합니다. 그리고 동아리 개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교사가 동아리를 짜고 그 안에 학생들이 들어오는 식으로 했던 걸 좀 떠나서 학생 스스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열려고 하고요. 이게 좀 더 잘 이루어지면 이후에 학생 자치 수업까지도 한번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9학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월코 영어 캠프가 한 달 정도, 한 3주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9학년에 이게 진행이 되고 작년에 이걸 해봤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어가지고 올해도 역시 이쪽 단체랑 같이 얘기를 해서 올해도 역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1인 1학기 뭐 있고요. 학생회 활동 등 뭐 다양한 학생들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많이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등 교감 김정은입니다. 중고등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함께 연계돼서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전에 중등 부장님을 통해서 안내된 내용들을 제외하고 고등만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영혼의 자람 파트에서 보시면 저희는 특별히 6번의 성경 수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10학년과 11학년 같은 경우에 이제 창조과학에 관해서 또 배우게 되고 또 영어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게 됩니다. 1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뭐 신론, 인간론, 교회론, 사회론 등을 통해서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네, 나머지는 중등과 함께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생각의 자람으로 하겠습니다. 네, 고등학생들에게 시간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에게 플래너를 작성하도록 고등에서는 권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폼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학생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학습 계획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플래너를 구매해서 이제 담임 선생님께 이제 점검 받는 식으로 하게 됩니다. 네, 야간 자기주도 학습에서도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의 공부할 분량들을 정해서 공부를 해나가고 특별히 그 야간 자기주도 학습 때 그 남아 계시는 감독하시는 선생님들과 좀 깊은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학습에 있어서 코칭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서 의무는 아니지만 많이 참석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또 동산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학습의 필요가 좀 다른 학생들보다 좀 더 많은 친구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수학과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 학습자 수준에 맞추어서 분반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좀 학습의 기초가 필요한 반, 또 아니면 심화가 필요한 반에 따라서 나눠질 수 있고, 이거는 이제 그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고교 학점제를 이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학교도 고교 학점제를 이제 준비하면서 고등 수업을 좀 이원화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국영수 사과에는 이제 필수 교과로 모든 학생들이 같은 내용을 이제 같은 진도에 맞춰서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 교과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교사가 개설을 할 수도 있고 학생이 또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수업을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사 또는 진로와 연계돼서 수업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아이들이 그 수업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올해는 특별히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자원봉사로 수업을 또 개설해 주셔서 좀 더 풍성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수업을 해서 마케팅과 같은 좀 특별한 수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 수업도 일주일에 1시간씩 시간을 정해서 자율 독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12학년 입시 지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담임 선생님들 통해서 들으시겠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운동교는 크게 수시와 정시 모두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수시에는 이제 검정고시를 포함한 입시 진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혹시 나는 대학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또 비진학 희망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진로 교육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뭐 멘토, 그 분야의 멘토를 연결해 주거나 아니면 그 분야의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한다든가 해서 또 비진학 희망자 아이들에게도 또 교육의 기회를 열어주려고 합니다. 또 12학년 같은 경우에는 진학 계획에 따라서 분반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그걸 바다반 혹은 이제 진리반이라고 합니다. 좀 정시 위주의 반을 바다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뭐 어떤 학습의 우열에 따라 다루는 건 아니고요. 어떤 진학 방향을 갈 것인가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11학년 말에 담임 선생님과 이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교에 있어서 또 하나의 좀 자랑이라고 할 만한 건 개별 입시 지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어떤 생기부나 모의 면접 같은 것들을 하려면 이제 뭐 일정 비용을 내거나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것들을 다 선생님들이 함께 그 학생들에게 맞게 지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마음의 자랑 파트인데요. 저희가 매년마다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는 이제 그 해외 비전 트립을 가게 되고요. 그래서 작년엔 라오스, 태국으로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국내 비전 트립으로 고창 지역에 가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에 같이 있는 이제 초등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등 동아리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고등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이 되어서 동아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택 수업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또 수업을 만들거나 혹은 동아리를 개설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1인 1학기는 이제 초등 때부터 계속 해왔던 악기 수업을 계속 이제 11학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 활동도 중등과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중고등 학교생활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읽어보시면 대부분 다 이제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조금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자면, 3번에 미디어 사용을 보시면 핸드폰은, 월요일 아침 등교할 때 담임 선생님께 제출을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중에는 집으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뭐 부득이하게 가져가야 될 경우에는 꼭 담임 선생님과 의논을 하신 후에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말에 핸드폰을 돌려받을 때라도 가정에서도 미디어 교육을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서 아이들이 주말에 너무 풀어지지 않도록 좀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교복에 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좀 교복이 좀 생활복이 있기, GGCS 생활복이 있어서 교복이 좀 자유로운 편이기는 한데 올해부터는 좀 강화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복몰 이제 지금 올라오는 신입생부터는 교복몰에서만 구입한 교복만 허용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반드시 학교에 올 때는 교복을 입고 와야 된다는 거를 가정에서도 부모님께서도 꼭 이렇게 좀 숙지하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혹 뭐 엄마가 빨래를 못했어요. 그래서 못 입고 왔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여러 벌을 좀 준비하셔서 아이들이 교복을 못 입고 오는 일이 없도록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화도 반드시 준비해 주셔서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8번에 가정체험학습을 보시면 가정체험학습 계획서는 그 가정체험을 신청하는 날 최소한 3일 전에는 담임 선생님께 꼭 제출을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한 학기에는 15일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꼭 지켜주셔서 꼭 필요한 때만 해주시면 좋겠고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지각이나
이제 무분별한 결석 같은 것도 가정에서 좀 관리를 해주셔서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좀 충실할 수 있도록, 특히 시간을 지키는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교육은 원칙적으로는 금지합니다. 저희 학교의 그 학습 방향에 따라서. 하지만 예체능 과목이나 온라인 화상 영어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담당 교과 교사나 담임 선생님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또 한시적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라도 가정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 담임 선생님과 먼저 의논을 하시고 또 이렇게 이후에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있을 과정별 혹은 반별 모임에서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